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예술 세 번째 이야기로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두 거장을 한 번에 끝내기에는 벅찬감이 있어서 오늘은 현대인에게 외계인으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와 로마 조각에 대하여 심취한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서 재능적인 측면이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외계인이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았다면 다빈치의 평생 라이벌 관계였던 미켈란젤로는 평생 어떤 회화에서도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최후의 심판과 또 만년의 대작 프레스코와 사울의 개종 등에서는 고의로 원근법을 무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반면에 다빈치는 스승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중세 도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정리했던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그는 원근법의 원리가 알려주듯이 회화는 자연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동시에 모든 학문의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다분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화는 창조성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한 장르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수학자와 시인의 재능이 결부되어야 화가로 대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르네상스인이었던 다빈치가 그림과 또 기중기를 동시에 설계한 것은 당시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빈치가 보는 예술가는 장인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인 개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미켈란젤로 역시 예술가를 창조적 개인으로 인식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화가로서의 재능은 다빈치가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 암굴의 성모나 성 안나와 성모, 또 아기 예수에서 등장인물들은 신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융합된 모습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여인들은 보는 이들에게 일종의 예술적 환영을 선사합니다. 다빈치의 그림들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특히 모나리자는 아마 길 가는 성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95명 이상이 알고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제가 그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나리자가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면 경매 시초가가 약 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낙찰가는 아마 50조 또는 100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를 이야기할 때 신비한 미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과 입가의 미소인데요. 이것은 수프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다빈치가 처음으로 발명하여 미술에 사용한 회화 기법입니다. 눈과 입의 끝을 약간 흐리게 해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시선이 관람자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다빈치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반을 가르면 저희가 보기에 모나리자 얼굴의 오른편이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뒤편의 호수를 보면 우측의 호수가 좌측의 호수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넓이와 뒤호수의 높낮이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따라다니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하도 신비해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미소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83%의 슬프고 우울하고 공포스러운 미소와 17%의 기쁘고 행복하고 환상적인 미소가 잘 조합되어 만들어낸 미소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약 2년 동안 도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 스페인의 유명 화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약간의 의심살만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친구이자 유명 시인인 귀욤 아폴리네르의 조수에게 입체파 미술을 실현할 때 루브르 박물관의 아프리카 조각상을 훔치게 사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제일 먼저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 보호용 유리벽을 만들기 위해 고용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 직원이 잡혔을 때
훔쳐간 이유를 물었더니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우리 조상의 그림인데 나폴레옹이 약탈했던 이탈리아 그림을 고국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얼핏 들어보면 자국의 예술품을 가져오려는 애국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나리자는 예술품을 극진히 아낀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가 다빈치에게 너무 잘해줘서 다빈치가 선물로 주었거나 혹은 그 프랑수아 1세에게 팔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나리자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다빈치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라고도 하고 또 다빈치가 어머니를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미술사학자이자 화가였던 조르조 바사리의 주장인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모나리자의 모델은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아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마리아 게라르디니로 16세 조콘다와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나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부인을 뜻하는 경어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빈치의 다른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다 아실만한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수도원 식당 벽면에 그려져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에 제자들이 6명씩 나누어져 있고요. 다시 6명이 3명씩 그룹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뒷 배경에 창이 3개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 뒤쪽으로 소실점이 모아져서 원근법이 정말 제대로 표현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데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응들을 모두 다빈치가 예측해서 이 그림 속에 반영했다고 하니 가히 다빈치는 천재 화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너무 놀라서 허탈해서 몸을 기대고 있는 요한이 있고 또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는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실제 유다가 배신을 한 거죠. 이 그림은 수도원 지하 식당 벽면에 습기가 너무 높아서 프레스코화가 아닌 템페라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템페라 방식은 달걀 노른자 등의 수성 접착치를 입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템페라 기법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쉽게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최후의 만찬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사실 나폴레옹은 예술품을 굉장히 아껴서 절대로 예술작품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병사들이 말을 안 듣고 훼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건 작업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빈치 작품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더 보겠는데요. 제가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 그림이 현존하는 서양화 중에서 가장 경매가가 높은 그림입니다. 제목은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림인데요. 라틴어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그림인데요. 앞서 모나리자 그림에서 설명했던 스푸마토 기법이 이 그림에도 잘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이 그림이 1958년도에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영국 소도비 경매장에서 65,300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으로 인정이 되면서 한국 돈으로 약 5,300억에 낙찰이 되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60년이 지났다고 해도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계산을 해봐도 한 600만 배, 700만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리자도 매우 좋지만 이 살바도르 문디도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